지금 당장 대학을 보내는 위치에 있는 학부모는 계시나요? 뭐 12학년 한번 손 한번 들어볼까요? 얼마나 되시나요? 12학년은 지금 벌써 이제 다 끝났죠. 11학년. 여기 아까 보니까 네. 5살 계셨어요? 자녀분이 몇 살인데 5살이라고 계시더라고요. 그 적극적인 분에게 저희가 못 드린다 그랬죠? 네, 티셔츠. 그래서 적극적이시다. 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첫 번째 문제 한번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비리그가 총 몇 개인지 아시죠? 아, 네네네. 8개요. 오, 네 맞습니다. 아, 네. 그 티셔츠 네, 네. 모르겠습니다. 네. 그 사이즈는 안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8개 중에서 아까 얘기 드렸던 얼리 액션하고 얼리 디시전이 있어요. 이 두 개밖에 없거든요. 얼리 액션하고 얼리 디시전. 얼리 액션에 들어가는 세 학교가 있습니다. 어느 학교일까요? 예, 손 드셨어요. 아, 네. 잠깐만요. 마이크 갖다 드릴게요. 네. 네. Harvard, Princeton, Yale. 네, 맞습니다. 네. 네. 티셔츠 하나, 네. 보통 이런 거 박수 나오던데. 네. 왜냐면 두 분이 똑같이 얘기를 하셨어요. 마이크를 대신 분이 있고 안 되신 분이 있고. 네네. 예. 아시겠지만 하버드, 프린스턴 같은 경우는 우리가 더 보고 싶은 건 넣어라. 네, 이런 학교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얼리 액션을 쓰고요. 나머지 학교들은 얼리 디시전 좀 쓰고 있다고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렇게 지금 어드미션 타입에 대해서 내가 좀 말씀을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커먼앱은 뭐예요? 커먼앱이요. 이제 대학 입시 관련된 게 나오는데 이 커먼앱이라는 거는 이제 대학교 학교에 입학을 낼 때 지원하는 그러니까 웹사이트 같은 거 툴이에요. 이런 커먼앱과 비슷한 것들이 이제 코올리션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퀘스트 브릿지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이 지금 이거죠. 네. 이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를 제가 이제 먼저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 아이가 대학을 갈 때 어떤 식으로 지원서를 냈는지 알게 되면 일반 대학에서 무엇을 원하는지 제일 많이 알 수 있잖아요. 이제 그걸 한번 좀 리마인드 시키려고 말씀드렸고요. 여기 있어서 이제 첫 번째 퀘스트 브릿지, 커먼 앱, 그 다음에 코올리션 퀘스트 브릿지라고 하는데 가장 많이 쓰는 건 커먼 앱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이 굉장히 좀 많고요. 그 다음에 아까 12학년 학부모님 계셨는데 그러면 커먼 앱 아이들 다 썼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코올리션이라고 이거는 이제 2015년도인가부터 나오기 시작을 했던 저기 어플리케이션 툴이거든요. 커먼 앱을 보완해서 나온 거여서 한 9학년 때부터 보통 쓸 수 있고요. 일반적으로 지금 커먼 앱 같은 경우는 8월 1일 정도에 열리거든요. 그러니까는 매년. 그러니까 이전에는 쓴 것들이 다 이제 리셋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커먼 앱 그렇지만 코올리션 같은 9학년 때부터 내가 쓰고 싶은 걸 하나하나 이렇게 차근차근 넣어갈 수 있고 또 하나는 아트라든지 이런 거 하나 아이들 같은 경우는 미리미리 올려놓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대학이 못 보게 락을 걸어놓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혼자 먼저 관리를 해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런 툴이고요. 네, 마지막 퀘스트 브릿지. 이 퀘스트 브릿지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드릴게요. 퀘스트 브릿지는 굉장히 좋은 어플리케이션 툴인데요. 이 퀘스트 브릿지를 보면 첫 번째 이게 작년이죠. 일본에 이제 입시 들어간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퀘스트 브릿지 두 가지 단계로 나눠져 있는데 첫 번째는 파이널리스트가 되는 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계 파이널리스트에서 칼리지 매칭하는 단계가 있어요. 근데 이 퀘스트 브릿지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두 가지. 우리 아이가 여기 지금 우리 학교 랭킹에서 탑 10% 안에 드는가. 이 부분이 좀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4인 가족이에요. 4인 가족 소득 기준으로 6만 5천 불 이하인가. 이 두 가지 기준이 된다라고 생각이 되면 퀘스트 브릿지를 통해서 지원하면 좋은데요.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해서 모든 학비를 공짜로 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나머지 어플리케이션은 각 대학에서 정하는데 이거를 통해서 아이들이 지원하게 되면 학비, 그렇죠? 그 다음에 룸앤보드, 그러니까 기숙사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식비, 그 다음에 교통비. 교통비 뭐 얼마 들겠어? 아니죠. 왜냐하면 여기 사는데 서부인 학교 가봐요. 비행기값 나오잖아요. 교통비 다 내주고요. 마지막 책값까지. 너무 대단하죠? 네. 책값도 내줘요. 책값까지. 책값. 네. 차를 주는 줄 알았어요. 죄송합니다. 아, 예. 네.
그것까지 찾아보려고 했어요. 네, 생각해 너무나 좋은 거잖아요. 근데 이 두 가지 조건이 된다면 우리 아이 퀘스트 브릿지를 통해서 너무 좋은데요. 작년에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한 18,000명 정도가 지원을 해서 실제로 파이널리스트가 된 거는 5,600명 정도. 예, 한 매년 한 6,000명 정도씩 뽑거든요. 이 중에서 얼리로 등록되는 아이들이 한 20%, 그 다음에 나머지 한 30% 정도 같은 경우는 레귤러였어요. 그래서 총 한 반 이상이 이런 혜택을 받는데, 이제 레귤러로 갔었을 때는 좀 혜택이 줄어들어요. 그렇지만 장학금 좀 많이 주는 데니까 일단 요거 같은 경우 우리 소득 수준이 낮은데 우리 아이가 진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이런 것들 퀘스트 브릿지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커먼 앱들 한번 보면 하나하나씩 좀 알아볼게요. 네. 퀘스트 브릿지 절차네요. 네. 퀘스트 브릿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있냐면 보통 이제 8월 초에 오픈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얼리 아까 11월 1일이라고 했잖아요. 네. 퀘스트 브릿지는 9월 말에 클로즈돼요. 그러니까 더 일찍. 네. 그래서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미리 좀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 이 퀘스트 브릿지를 쓸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던 얼리 커먼 앱이나 다른 학교를 지원을 못해요. 네. 그래서 절차가 거치게 되는데 이제 파이널리스트가 되면 파이널리스트가 된 애들 사이에서 매칭이라는 게 있어요. 매칭이라는 게 있는데 이 매칭이 내가 가고 싶은 학교를 한 15개 정도 선정을 해요. 재작년에는 12개였는데 올해는 작년에는 15개로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15개를 선정하는데 이 학교에 대해서 내가 순서를 매기는 거예요. 가고 싶은 대로. 그래서 1등부터 15등까지 매기는데 1등이 프린스턴이고 마지막이 에몰이에요. 근데 이제 내가 넣었는데 이 학교들 중에서 1등 했던 프린스턴하고 마지막에 했던 에몰이가 나 이 학생 데려가고 싶다 이렇게 매칭을 하는 거예요. 매칭을 하게 됐을 때 둘 다 하잖아요. 그럴 경우는 위에 있는 학교가 우선적인 선택권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거죠. 네. 이런 식의 이제 매칭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네. 대신 이걸 얼리를 넣게 되면 이거를 못 넣게 되면 일반 대안에 얼리를 못 넣게 되니까 그것도 좀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파이널리스트가 결정된 다음에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서플리멘탈이나 내라는 게 거의 한 2주 정도밖에 안 걸려요. 그러니까는 파이널리스트가 되기 전에 내가 미리미리 학교에서 원하는 것들을 좀 미리미리 써놓은 것들이 좀 좋은 생각이 되고요. 올해도 퀘스트 브릿지를 통해서 돌아간 애들이 이 동네에도 꽤 있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내용들을 사실 개인이 알아보기는 쉽진 않을 텐데. 네네네. 언제든지 궁금하신 것들 연락을 주시고요. 저희가 아이들 어플리케이션부터 해서 이제 진행한 적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궁금한 것도 언제나 물어보시면 저희 센터 여러분들 있잖아요. 크로스터도 있고 펜팍도 있고 아무나 연락 주시면 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커먼 앱 자세히 알아보자고 얘기했는데 네. 커먼 앱의 분류가 어떻게 되나요? 네, 커먼 앱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위에 보시면 지금 대시보드, 그다음에 마이 컬리지, 그다음에 커먼 앱, 그다음에 컬리지 서치, 그다음에 파이낸셜 에이드 관련된 게 돼 있는데요. 저희가 주로 볼 내용은 요 지금 커먼 앱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프로파일, 그다음에 패밀리, 에듀케이션, 테스팅, 액티비티즈, 그다음에 라이팅 이렇게 좀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프로파일은 뭐 아이들 어떤 누구냐, 아이가 누구냐 물어보는 거고, 그다음에 패밀리도 이제 물어보는데, 여기 패밀리 넣을 때 참 신기한 게 보통은 한국에서는 아빠 넣고 엄마 넣잖아요. 여기 애들은 대부분 엄마 넣고 아빠 넣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 집에서도 그래요. 집에서 엄마 불러야지 아빠 절대 먼저 안 불러요. 여기 지금 아버님 분들이 한 2분 정도, 3분 정도 오신 것 같은데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라고. 네, 저는 처음 보고 야 왜 아빠가 두 번째야? 이러면서 서운해했던 적이 있어서 서운해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아버님이 좀 관심을 가지시면은 그 아이들이 희한하게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 너무 진짜 잘하셨고요. 또 이런 얘기하면 집에 가서 또 당신이 저는 많은 또 아버지들이 눈물 흘립니다. 네, 집에 가면 무릎 꿇어야 죄송합니다. 없던 얘기를 해주시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에듀케이션 관련된 내용은 이제 학교에서 보고, 그다음 학교에서 무슨 과목을 배우고 이런 것들 쭉 나오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 좀 써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테스팅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에 뭐
AP 서브젝트 테스트, 그다음에 ACT 테스트. 이 학생이 하버드 들어간 학생인데 이 학생은 보시면 AP랑 ACT밖에 시험을 안 봤어요. 시험이 두 종류 있는 거는 아시죠? SAT랑 ACT. 그러니까 어떤 거든 상관없어요. 네, 하나만 잘 봐도 전혀 상관이 없으니까 네, 이렇게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이제 테스팅은 이런 식으로 하고 밑에 이렇게 ACT 점수랑 서브젝트 점수 넣으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액티비티네요. 액티비티에서 지금 보면 액티비티는 10개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네, 10개 정도가. 10개 정도를 넣는데 우리 아이가 한 액티비티가 한 10개 정도 있어야 된다. 기본적으로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은 대학을 가려면. 그런데 거기에 있어서 어떤 활동을 했느냐. 한 이게 카테고리에 27개 카테고리 정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쭉 보시면 여기 학년 있잖아요. 학년에 내가 무슨 학년에 뭐 했는지 이런 걸 좀 쓰는 것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스쿨이었지, 아니면은 뭐 브레이크인지 썸머, 아니면 올이었지 이런 거 얘기하는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일주일에 몇 시간이 되느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 이제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우리 아이는 대통령상 봉사상 받았어요. 이런 거 있잖아요. 좋거든요. 좋은데 여기 보시면 혹시 그런 상장 늘어난 거 있나요? 없죠. 네, 미국에서는 안어 시스템이기 때문에 무조건 다 믿어요. 쓰는 대로 믿으니까 꼭 상장은 안 받아도 돼요. 네, 상장은 안 받아도 되는데 이제 나중에 안어라는 난이 있어요. 이제 거기다 상장을 넣는 건데 아카데미 안어인 경우들이 대부분 많거든요. 근데 만약에 없을 경우에 대통령상을 넣어도 되지만 실제로 상을 받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내가 이 액티비티를 하면서 얼마나 열정을 보여주는가를 좀 나올 수 있으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밑에 보시면 디스크립션 쓰는 단들이 있거든요. 여기다가 내가 뭘 했는지 쓰고, 그 다음에 또 지금 다음 번이 이제 라이팅 부분인데 여기 밑에 지금 에세이 쓰는 게 있고 에디셔널 인포메이션이라고 있어요. 에디셔널 인포메이션을 이렇게 쓸 수 있는 단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했던 것들을 좀 이전 에디셔널 인포메이션에 좀 넣어서 좀 자기가 뭘 했는지를 좀 더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서 질문들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결과적으로는 부모님들이 자기 자녀들한테 스펙 만들기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 게 이 부분 같아요. 애한테 학교를 넣어놓고 액티비티를 뭘 시킬지도 가장 고민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또 학교에서만 해야 되는 걸 해야 되는지, 아니면 학교 활동 외에 다른 데서 하는 것도 시켜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가장 고민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꾸준히 하는 게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뭐 9, 10, 11, 12학년 꾸준히 되어 있는 것들이 좋은 것 같은데, 이제 그런 이제 간혹 이제 11학년 학부모님 그래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죠? 하나도 못하는데. 네, 근데 그만큼 뭐 10학년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해서 내가 무언가 열정을 보여서 나올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은 활동이 되니까요. 나는 할 수 있으면 꾸준히 하시면 좋은데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썼던 거는 쓸 수가 없어요. 네, 그렇지만 그 전부터 했던 아이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져 오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7학년, 8학년 때부터 봉사하는 아이들이 그걸 계속해서 9학년, 12학년 때까지 가고 거기서 굉장히 좋은 그 발로티 하거나 이런 데 좋은 위치를 가는 경우들도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을 좀 하시면서 아이들랑 같이, 아이들만 혼자 가려면 좀 애들이 안 가는 경우도 많잖아요. 부모님이 같이 할 수 있는 것들 해도 좋고. 네, 보통 질질 끌려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네, 엄마가 힘이 세야 돼서. 지금 말씀 나누는 도중에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거수하시면 돼요. 예, 거수하시고 질문 해주시면 질문 받아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지금까지 어플리케이션이 보셨으면 두 가지로 나눠져 있었잖아요. 에듀케이션, 테스팅, 이게 합쳐서 아카데믹 부분, 그다음에 액티비티, 라이팅 합쳐서 퍼스널 부분. 이게 두 가지로 크게 나눠진다고 보면 돼요. 이걸로 홀리스틱 리뷰라고 보통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아카데믹 랭킹하고 랭킹은 이런 식으로 나와서 1점이 좋은 거예요. 네, 근데 이거는 뭐 퍼블리시 되진 않고 아이들이 대학을 가면 자기가 어드미션 오피스에 가서 내가 몇 점 받았는지 볼 수 있냐고 볼 수 있대요. 그러니까는 그때만 볼 수 있는 거고, 이렇게 1점부터 9점까지, 1점부터 5점까지 있는 학교들도 있고요. 아카데믹 부분부터 먼저 좀 말씀드릴게요. 이제 아카데믹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는 거는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이런 부분도 좀 이따 말씀드릴 테지만 뒤에 나오는 액티비티보다는 좀 덜 중요하다. 그러니까 최소 리퀘어먼트만 하면 된다. 이렇게 개념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카데믹은 특히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GPA, 그러니까 GPA 중에서도 리거러스한 교과 과정 무슨 얘기냐면 우리 아이들이 이제 고등학교 가게 되면 학교에서 다 나눠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코र्스 오브 스터디스라고 해가지고 어떤 과목들이 있고 수학에서는 우리 학교에 어떤 과목들이 있고 영어에서 어떤 과목들이 이제 나와요. 네, 여기 있어서 제일 난이도 높은 과목들을 듣느냐 안 듣느냐 이게 리거러스한 교과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가장 대학에서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AP 몇 개 들어야 좋아요? 뭐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그 AP가 나오는 얘기가 이 리거러스한 교과 과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나오는 건데 많이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학교 내에서 제공해 주는 거에 있어서 가장 높이 들으면 돼요. 그래서 우리 대학에, 우리 고등학교에는 AP가 3개밖에 없어요. 3개 들으면 이 고등학교에서는 제일 잘하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숫자가 아니라. 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랭킹은, 이제 보통 나오지 않죠? 여기 혹시 레오니아 그 학번이 계세요? 네, 네. 레오니아가 이 주변에서 유일하게 좀 나오는 것 같아요, 랭킹이. 네, 나머지는 나오지 않는데, 대부분의 학교들은 카운슬러가 대학에 보낼 때 얘가 몇 퍼센타일 안에 드는가를 꼭 얘기를 해서 보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아이비리그를 간다고 생각을 하면 다 5% 안에만 있으면 되거든요. 꼭 내가 우리 전교 1등 뭐 해서 그렇다고 되는 거 아니니까 5% 안에만 있으면 되고요. 물론 그것도 어렵겠지만 그렇죠. 네. 그 다음에 과목 자체도 좀 밸런스 되게 영어, 수학, 과학, 사회과 이런 것들 좀 했으면 좋겠고 이렇게. 근데 지금은 좀 저학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서 가장 좀 중요한 거는 리거러스한 코र्스 과정이라는 걸 꼭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 요거죠. 네. 이게 왜 말씀드리냐면 한국은 저희가 공부를 잘할수록 좋은 대학 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리니어 곡선을 그린단 말이에요. 내가 성적하고 합격률이 리니어게 되는데 미국은 그게 아니라 이쯤에서 꺾어지는 거예요. 꺾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 위로 올라가지 않고 좀 밑으로 내려가면서 합격률이 조금 낮아지는 거죠. 그러면 이걸 지난번 보였더니 어떤 학부모님 저한테 그럼 그게 몇 점이에요? 그게 가장 중요하죠. 네. 그래가지고 일단은 대학마다는 좀 틀려요. 그러니까 이 대학이 각 대학마다 우리는 어떤 그 어떤 스펙들을 이제 중요시 생각을 한다라는 것들이 있어요. very important, consider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들이 있는데 아이비리그 중에서 한 몇 개 학교들은 테스트 자체 SAT나 ACT를 컨시더 한다고 해요. 네, 대표적인 학교가 이제 코넬이라는 대학교고요. 그래서 얘는 SAT나 성적이 좀 별로 많이 높진 않은데 좋은 대학 코넬을 갔네 이렇게 하는 애들이 그런 애들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액티비티를 더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아이들, 요 밑에 이제 데드존이라고 되어 있는 이런 아이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공부만 하는 거예요. 공부만. 그러니까 공부만 한다고 절대 좋은 대학을 갈 수 없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한국 부모님들이 그 얘기하죠. 네네네. 그래서 야 봉사 하지 마 공부해 뭐 이런 거. 근데 요거 얘기하다 말았는데 잘한다 보네요. 그 꺾이는 선이 어떠냐?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이제 코넬 대학교 이제 단과 각 대학들 있잖아요. 칼리지의 그 어드미션 디렉터를 만나서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이 친구가 얘기하더라고요. 몇 점이야? 그랬더니 결국 마지막에 오케이. ACT는 32점. 네. 열심히 적으시면. 네. 32점. 소리가